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제78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비판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즉시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8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각국 대표 연설 첫날, 연단에 오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정면으로 규탄하고 동시에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we are committed to diplomacy that will br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언급한 것은 취임 첫 해인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3년째며 발언의 수위는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 등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전쟁의 책임은 러시아에게 있고 전쟁을 끝낼 능력도 러시아에 있다면서 러시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Russia alone bears responsibility for this war. Russia alone has the power to end this war immediately. And it's Russia alone that stands in the way of peace because Russia's price for peace is Ukraine's capitulation, Ukraine's territory, and Ukraine's children.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세계가 지칠 것이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아무런 결과 없이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 ask you this. If we abandon the core principles of the United States to appease an aggressor, can any member state in this body feel confident that they are protected? If we allow Ukraine to be carved up, is the independence of any nation secure? I'd respectfully suggest the answer is no.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엔 총회 회의장을 찾아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에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Evil cannot be trusted. Ask Prigozhin if one bets on Putin's promises. Please hear me. Let unity decide everything openly. 이날 각국 정상과 대표 등은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의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북한 측에선 대표 한 명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타이완 해협이나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북한의 각종 무기 실험 등 불법적인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78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를 계기로 지난 18일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연 뒤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와 불안정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개탄하고 북한이 유엔과 협력해 인권 등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최근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협력에 대해서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도태평양 영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과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이사국들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 고위급 주관을 계기로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을 만나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국과의 3자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두 장관은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세계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일본 외무성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납치 문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정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왜 빈곤하게 살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와 한국의 국민통일방송이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정박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지난 몇 년 동안 외부 세계와 주민들을 더욱 단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제정 등 가혹한 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외부 매체 접근에 더 큰 제한을 가하면서 북한의 고질적인 빈곤 등 북한 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ccess to objective information not only empowers North Koreans to better understand the outside world, but also the ways in which their government's policies have led to widespread poverty and repression. In doing so, consumers of such information, and also those they come into contact with, become better equipped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ir own lives and futures. 박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줄리 터너 신임 북한인권 특사가 이런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탄압 문제는 서로 직결된 문제라면서 북한 정권의 탄압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These two sets of challenges are deeply intertwined. After all, it is the DPRK's domestic repression that allows it to devote such a large share of resources to its weapons program without comment from the population, which continues to suffer from malnutrition and other forms of deprivation. Moreover, forced labor and labor exploitation, both domestically and overseas, help generate revenue that sustains the regime in power and enables it to pursue its weapons goals.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의 데이먼 윌슨 회장은 이날 정보 봉쇄 깨기, 북한의 정보자유 중진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라디오 방송과 함께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와 감시를 우회할 새로운 방법 모색을 강조했습니다. So think about that. The simple act of engaging in independent information is met with harsh reprisal. Why is this? Many of you understand it's because access to information is the basis for critical thinking, and Kim Jong-un fears an informed citizenry. He fears his own people having access to the truth.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지난 6월 기준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아 여러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이 거의 20만 명으로 증가했다며 팬데믹 기간 방역법 위반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른 처벌, 그리고 김정은의 핵무력 정책의 미온적인 관리들이 추가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 정보와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이 이제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단계로 이 일은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 NED는 새 북한 관련 예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NED 관계자는 북한 예산과 관련한 회의의 질문에 올해 30여 개 프로젝트에 430만 달러를 지출했다며 새 회계연도에도 비슷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현실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9일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15차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 세계 국가들은 러시아의 정복 전쟁에 저항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수많은 파트너들의 결의와 용기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에 손을 벌리면서 전황을 장기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푸틴은 틀렸고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라면서 세계는 불량배와 폭군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유엔 회원국들의 주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전 세계 50여 개국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참여와 헌신을 거론하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은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50여 개국 국방장관 및 당국자들의 협의체로 이번 독일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등 50여 개 나라가 대면과 화상 방식으로 참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이 영국 정부가 부과한 34만 달러가 넘는 혼잡 통행료 등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 교통국이 19일 공개한 영국주재 외국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의 혼잡 통행료와 주차 위반 등 과태료 미납 실태 자료를 보면 북한 대사관은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7만 6천 파운드, 미화 약 34만 2천 달러의 과태료를 미납했습니다. 구체적인 미납 건수와 위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0년 같은 자료와 비교했을 때 1만 파운드 이상 미납 총액이 늘었으며 북한의 이 같은 미납금 규모는 최소 10만 파운드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160개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중 69번째에 해당합니다. 영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혼잡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는 완고한 국가들이 존재한다면서 관련 과태료 부과 고지를 계속할 것이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요청한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요청 건수가 지난 1년 동안 42건이 늘어나 모두 404건으로 증가했지만 북한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42건이 추가돼 모두 404건의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은 실무그룹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5월 현장 조사를 위한 북한 방문을 요청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추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보고서는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적대 세력들의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